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사업부 차원수입니다. 지난 새학기 전환 교육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업무별로 쉽게 따라하는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일 교육은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으로 별도의 출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팅창은 질의응답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의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채팅으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에 앞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안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문의를 남겨주신 것들을 저희가 FAQ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요거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구성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갖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및 FAQ 게시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용어 개선 의견 수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 FAQ를 만들어서 게시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요거는 저희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모아서 이 시스템 사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의 공지사항하고 FAQ 게시판에 자료가 있는 상태여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이 관리 및 아동 관리 및 이용 현황 관리,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관리, 결제, 기타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재입소 아동 등록 출석부 수정 방법에 대한 아동 관리 7가지 질의사항, 그 다음에 재임용 교직원 임용 방법 및 직위 변경 정정 11가지, 그 다음에 보육료 필요 경비 일괄 결제 방법에 대한 결제 방법 13가지, 그 다음에 달력이 보이지 않을 때 해결 방법 해가지고 기타 4가지, 총 35가지의 질의응답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지사항하고 FAQ 게시판을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이제 질의응답, 자주 물어보시는 질의응답을 시스템 화면을 통해서 이번 교육자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묻는 시스템 사용법 쉽게 따라하기입니다. 신규 아동 및 재입소 아동의 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FAQ에 입소 대기, 아동 입소 대기 관리, 입소 대기 신청 탭에서 입소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소 확정 및 증빙 탭에서 아동 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입소 확정 및 증빙 탭에서 반드시 재입소 항목을 클릭하고 당일 기준 3일 이내 입소일을 재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등록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안심등하원 메뉴에서 아동정보 전송을 마쳐야지 전자출석부가 연계되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셔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화면을 PPT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입소 대기 화면입니다. 입소 대기 화면에서 아동 입소 대기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 입소 대기 관리 화면이 보이실 것이고요. 검색 조건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실시를 하시면은 아동 목록이 화면 하단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소 순번을 확인을 하시고 입소 순번부터 대상 아동 선택해서 입소 확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입소 확정을 진행을 하시면은 별도의 팝업을 통해서 입소 대기 확정 화면이 뜨고 해당 아동에 대한 상세 정보, 그 다음에 입소 순위에 대한 내용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아동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동이 입소 확정 및 증빙에 입소대기 신청 다음 탭으로 이동을 해서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동에 대한 입소 대기 상태를 입소 확정 및 증빙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시고 해당 아동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동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은 별도의 화면이 또 팝업을 통해서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입소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이 아동에 대한 입소 등록 자동 확인을 통해서 입소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연계되는 내용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입소 순위 항목 중에서 그 자동 확인 가능한 항목을 다 확인을 한 후 입소 순위 자동 확인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소 증빙 확인까지 다 하시고 저장을 진행을 하시면은 아동에 대한 등록 화면이 별도로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신규 입소하는 아동의 경우 실명 인정을 진행을 하시고 아동의 자격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아동의 보육 시간을 선택을 하시고 보육 자격에 따른 반을 선택을 해서 이 아동의 입소일을 결정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은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 등록이 완료가 되고 재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번 입소를 했던 아동이기 때문에 자격 확인만 진행을 하신 다음에 보육 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해당 아동의 보육의 자격에 따른 반을 입력을 하시고 입소 시점을 정하셔서 상태가 현원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 저장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아동에 대해서 입소 완료 화면에서 정보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AQ에 출석부 등록 기한이 경과한 출석정보 수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요거에 대한 답변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화면에서 아동 출석 관리, 그 다음에 출석부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출석 상태를 출석에서 결석으로, 그 다음에 등하원 시간에 대한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결석을 출석으로 변경하거나 등하원 시간을 연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용 현황 미약정, 기관 및 연장 보육료,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미신청 또는 반려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동 출석 관리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린이집 운영의 아동 출석 관리 화면에서 보시면은 3일이 경과한 출석 정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출석부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출석부 수정 화면이 별도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7월 7일이다 라고 했었을 때 3일 이전에 출석일 정보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4일 이전에 출석일 정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아동을 검색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상단에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해당 아동을 검색해서 화면에서 보이게 되면은 해당 아동에 대해서 선택을 진행을 하시고 등하원 상세의 출석 상태를 결석으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 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수정 사유를 입력을 하신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등하원 시간 축소 수정의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고 수정 유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 수정 사유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태가 변경된 아동에 대해서 출석부 수정 화면에서 수정 사유라든지 상세 사유를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결석인데 실수로 인정결석 처리를 한 경우에 수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FAQ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일로부터 3일 경과한 후에 출석부 수정에서 수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부 수정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어린이집 운영 화면, 아동 출석 관리 화면에서 출석부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등원할 일자, 아동명을 검색한 다음 수정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등하원 상세의 결석 체크, 보정 유형 및 사유를 기재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정보를 결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3일 경과 후 출석부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출석 정보를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7월 7일 금요일이라고 했었을 때 7월 4일 이전에 출석일 정보 수정이 가능하시며 아동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을 하시고 해당 아동, 수정할 아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 출석을 결석 상태로 또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 수정 유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 수정 사유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아동에 대해서 변경된 사안을 출석부 수정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FAQ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석 아동이 인정결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출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간 출결 수정한 다음 재연계 혹은 어린이집 운영, 아동 출석 관리, 출석부 등록에서 해당 일자 출석 정보 수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출석 정보는 수정이 불가하고 출석부 수기 등록건이 많을수록 추후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결석 사유는 아동 질병 부상, 감염병, 현장 체험 학습 등 보육사업 안내 출석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결석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3일 이내 출결 정보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민간 출석 연계 등의 오류로 인해서 3일 이내 출결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부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별도의 팝업을 통해 출석부 등록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동을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 해당 아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 인정결석 사유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아동에 대해서 출결 정보가 수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임용 보육교직원 임용 보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으로 FAQ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상태를 면직으로 설정해서 검색한 다음 대상자를 선택하고 임용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변경 신청은 임용 신청으로 설정하고 임용 신청 일자를 변경하고 실명 인증 및 자격 조회, 반설정, 계좌 확인 후 저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임용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해서 서면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진행을 하시면 교직원이 목록에서 보이게 되고 수정을 하실 교직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 재임용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신규 임용 시하고 동일하게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자격사항 등을 입력을 하시고 임명 상태에서는 면직을 퇴직으로 하시고 그 다음 임용 신청 일자 수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 변경 신청에서 임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정보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단축근무 신청 해제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사안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도 답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화면에서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단축근무 신청을 선택하고 단축근무 시작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에서 해당 교직원을 선택을 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화면이 팝업으로 떠서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해당 단축 근무 신청사항을 선택을 하시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대체교사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아 단축 근무 시간을 요일별로 설정을 하신 다음 완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근무 해제 신청 방법입니다. 단축근무 해제 신청 대상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육아 단축근무 신청 상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육아 단축근무 종료 일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은 단축근무 해제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그 다음 지자체가 승인을 완료를 하면은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단축근무 관련 정보가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단축근무 시간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축근무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 해제 신청 후에는 시군구 승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재신청하거나 시군구로 문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축근무 시간 변경 희망할 때 단축근무 해제 후 근무일자 그 다음에 시간 변경해서 재신청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요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단축근무 시간 변경 희망할 때 요 신청 대상에 대해서 단축근무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진행하셨던 사항과 동일하게 단축근무에 대한 해제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육아 단축근무 상태에 대해서 종료 일자를 선택을 하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단축근무 해제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단축근무 시간을 변경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축 근무 일자하고 시간 변경을 해서 재신청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선택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 신청을 하시고 아까 다시 별도의 팝업이 뜨는 화면에서 단축근무 신청사항을 선택을 하신 다음 육아근무 대체교사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고 육아 단축근무 시간을 변경을 해서 완료를 하시면은 변경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승인 시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단축근무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단축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단축근무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을 변경해서 재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별도의 팝업이 뜨고 보육교직원 신청 팝업에서 단축근무 선택사항을 고르신 다음에 신청 대상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하시고 육아 단축 근무 종료 일자를 선택을 하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요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신청 화면에서 기간 변경해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신청 화면에서 다시 육아단축 근무 신청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신청 등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육아단축근무 신청 화면이 별도로 뜨게 되고,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변경사항을 입력을 하신 다음 종료일자도 변경되는 사안에 따라 맞추어서 입력을 하신 다음 완료 버튼을 클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근무 기간 연장을 진행을 하는 것도 단축근무 해제 후에 근무일자 변경해서 재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 승인이 완료가 됐을 때 단축근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진행이 됩니다. 보육교직원 직위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화면에서 보육교직원 관리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직위 변경 신청을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다만 아래의 직위 변경 유형에 해당하면은 직위 변경 신청이 불가능해서 면직 후에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직업가 보육교사인 경우 원장으로 변경을 하거나, 보육교사인 경우 대체원장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원장에서 원장, 또 보육교사에서 시간제 교사, 누리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직위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직 후 재임용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해당되는 보육교직원을 선택을 하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 별도의 팝업이 뜨면은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직위 변경 신청을 하시고 직위 변경 신청을 클릭하시면은 다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위 변경 신청의 내용이 뜨게 됩니다.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직위 변경할 사안을 입력을 하신 다음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 응답입니다. 보육교직원 직위 정정 신청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정정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보육교직원 정정 신청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직원 정정 신청은 정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직위 변경 정정, 임용일 정정, 시간제 교사 근무시간 정정 신청이 가능하고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변경 정정의 경우에는 직위 변경 이력이 없는 보육교직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직위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직위 변경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직위 신청일부터 직위 수정이 진행이 됩니다. 직위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변경일로부터 직위가 변경이 됩니다. 임용일 정정의 경우에는 임용 신청 시 잘못 신청한 임용일을 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23년 3월 1일 담임교사로 채용한 A교직원인데 시스템에 임용을 입력을 하면서 22년 3월 1일로 잘못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승인해 가지고 임용일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근무교사 근무시간 정정은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근무시간 변경 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3월 1일에 보조교사로 채용한 교직원을 시스템으로 임용할 때 근무시간을 잘못 입력해서 신청은 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통해서 보조교사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진행을 하시고 교직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정보 정정 신청에 대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정정 신청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직위 변경 정정의 경우 직위 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 직위부터 수정이 되고 직위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직위 변경 이력부터 변경이 됩니다. 다음 직위 수정 신청의 직위 변경을 클릭을 하셨을 때는 직위 수정 신청 화면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현재의 직위와 변경할 직위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정정 신청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에서 정정 신청을 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직위 변경과 직위 정정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직위 변경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임용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직위 정정은 직위 변경 이력이 없는 보육교직원의 최초 임용일부터의 직위를 수정을 하거나 잘못 신청한 직위 변경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직위 정정 신청하고 직위 변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직위 변경은 특정일 기준으로 임용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위 정정은 직위 변경 이력이 없는 보육교직원이 최초 임용일부터 직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직위 변경을 잘못 신청한 경우 직위 신청일로부터 직위를 수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희가 답변으로 달았습니다. 기타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달력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저희가 답변으로 올렸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엣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상단 메뉴바를 보시면은 점이 3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건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검색 데이터 지우기,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 지금 지우기, 검색 데이터 지금 지우기 지울 항목 선택, 그 다음에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 지우기를 클릭을 하고 재로그인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절차에 따른 게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델리트를 한 번에 누르신 다음에 같은 화면이 지금 지우기라는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서 동일하게 지우시고 또 재로그인을 해보시면은 달력 아이콘이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메뉴가 다른데,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상단 메뉴바 점 3개를 클릭해서 방문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그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전체 기간을 선택하시고 모두 체크를 하신 다음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완료하고 재로그인을 하시면은 달력 아이콘이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델리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지금 지우기를 완료하면 동일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보육 결제 대상 아동들한테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을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카드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알림 서비스 관리 메뉴를 들어가신 다음 당월 결제 대상, 미결제, 보육료 또는 필요경비 탭에서 명단을 일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 SNS를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FAQ로 만들어서 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거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잠시 채팅창에 질의 남겨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남기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전체 아이사랑 상담센터를 통해서 질의 응답을 남겨주신 민원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가 올라온 것들을 FAQ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때 해당 FAQ를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해당 FAQ에서 좀 해결이 가능하신 시스템 따라하기 절차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상담센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좀 빠르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듯 합니다.
한 달간 결석하는 원화도 인정결석이 가능한가요?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하면 인정결석으로 인정되나요?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인정결석은 저희 지침,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시면 인정결석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 인정결석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 인정결석 진행을 하시면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결석한 기간 동안에 인정결석 사유에 해당하시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직위 변경과 직위 정정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직위 변경은 특정일 기준으로 해서 임용 직위를 아예 다른 직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직위 정정의 경우에는 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위를 잘못 등록하거나 했을 때 해당 내역을 어떻게 보면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해당 FAQ 자료는 문서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저희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을 하시면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지사항하고 FAQ 게시판 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글 문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공지사항이나 FAQ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벤트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들어가시면은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어렵고 불분명한 시스템 용어를 현장 의견을 좀 받아서 개선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까지 좀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용자분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시스템 용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위 변경 또는 직위 정정에 대한 시스템 용어 개선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뜨는 화면에서 이동을 하시면 이벤트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참여를 하시면은 무작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 그 다음에 우수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분에게는 이마트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QR코드는 지금 찍지 않으셔도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추후에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긴 시간 FAQ에 대한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참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QR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에 공지를 했으니까요. 교육이 종료된 다음에도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때 어디에서 복지로 쉽고 빠른 복지 포털
대한민국 복지 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복지로에서는 모두 알 수 있어. 와우! 힘이 들면 복지도움 정의롭게 복지 신고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 대한민국